두뇌 건강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아랫길도 못 가고 윗길도 못 가겠다.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딜레마 상황을 의미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사용됩니다. 아랫길도 못 가고 윗길도 못 가겠다.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딜레마 상황을 의미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사용됩니다. 아랫길도 못 가고 윗길도 못 가겠다. 어떤 선택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딜레마 상황을 의미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사용됩니다. 모르는 하룻강아지. 경험 부족으로 무모하게 덤비는 행동을 뜻합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입사원이 회사 관례를 무시하고 무리한 제안을 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모르는 하룻강아지. 경험 부족으로 무모하게 덤비는 행동을 뜻합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입사원이 회사 관례를 무시하고 무리한 제안을 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모르는 하룻강아지. 경험 부족으로 무모하게 덤비는 행동을 뜻합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입사원이 회사 관례를 무시하고 무리한 제안을 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성공할 때는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만 실패할 때는 남 탓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투자나 사업 결과를 운이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태도, 시험 성적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학생의 모습에서 활용됩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성공할 때는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만 실패할 때는 남 탓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투자나 사업 결과를 운이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태도, 시험 성적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학생의 모습에서 활용됩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성공할 때는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만 실패할 때는 남 탓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투자나 사업 결과를 운이나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태도, 시험 성적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학생의 모습에서 활용됩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과도한 말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면접에서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과도한 말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면접에서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과도한 말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협상이나 면접에서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약하거나 순한 존재라도 지나치게 괴롭히면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을 설명합니다. 평소 온순한 직원이나 가족이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에 반발할 때 그 반응이 당연함을 이해시키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약하거나 순한 존재라도 지나치게 괴롭히면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을 설명합니다. 평소 온순한 직원이나 가족이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에 반발할 때 그 반응이 당연함을 이해시키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벌레도 밟으면 꿈틀한다. 아무리 약하거나 순한 존재라도 지나치게 괴롭히면 반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을 설명합니다. 평소 온순한 직원이나 가족이 한계를 넘는 스트레스에 반발할 때 그 반응이 당연함을 이해시키는 상황에 활용됩니다. 사자 없는 산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
진짜 실력자가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조직이나 분야에서 경쟁자 부재로 인한 착각을 경계할 때나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자 없는 산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 진짜 실력자가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조직이나 분야에서 경쟁자 부재로 인한 착각을 경계할 때나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자 없는 산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 진짜 실력자가 없는 곳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소리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조직이나 분야에서 경쟁자 부재로 인한 착각을 경계할 때나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불필요한 일에 나서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피할 수 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자청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한 구성원의 부족함이 전체 집단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팀이나 조직에서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한 구성원의 부족함이 전체 집단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팀이나 조직에서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망신은 모과가 시킨다. 한 구성원의 부족함이 전체 집단의 평판을 떨어뜨린다는 뜻입니다. 팀이나 조직에서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처 말 안 듣는 사람 없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합리적 판단보다 정서적 관계를 우선시하여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제처 말 안 듣는 사람 없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합리적 판단보다 정서적 관계를 우선시하여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제처 말 안 듣는 사람 없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합리적 판단보다 정서적 관계를 우선시하여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귀 장사하지 말고 눈 장사하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소문은 퍼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추측이나 전언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 확산을 경계하거나 루머를 차단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 장사하지 말고 눈 장사하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소문은 퍼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추측이나 전언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 확산을 경계하거나 루머를 차단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 장사하지 말고 눈 장사하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소문은 퍼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추측이나 전언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가짜뉴스 확산을 경계하거나 루머를 차단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노력을 해야 하며
성과 부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노력을 해야 하며 성과 부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노력을 해야 하며 성과 부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내 것 가리다. 개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협력보다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행동입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각자 맡은 일만 하려는 태도나 가족 간에도 냉정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것 가리다. 개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협력보다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행동입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각자 맡은 일만 하려는 태도나 가족 간에도 냉정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것 가리다. 개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협력보다 이기주의를 앞세우는 행동입니다. 팀워크가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각자 맡은 일만 하려는 태도나 가족 간에도 냉정하게 구분하는 모습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보고 뽕도 딴다. 한 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이익을 얻는 효율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출장 중 업무도 처리하고 관광도 즐기거나 운동하면서 친구도 만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보고 뽕도 딴다. 한 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이익을 얻는 효율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출장 중 업무도 처리하고 관광도 즐기거나 운동하면서 친구도 만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보고 뽕도 딴다. 한 번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이익을 얻는 효율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출장 중 업무도 처리하고 관광도 즐기거나 운동하면서 친구도 만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담 구멍에 독사 주둥이. 어떤 것이 여기저기 흔하게 많이 숨어 있거나 끼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담장 곳곳에 뱀이 숨어 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 내 부정부패나 문제점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상황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담 구멍에 독사 주둥이. 어떤 것이 여기저기 흔하게 많이 숨어 있거나 끼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담장 곳곳에 뱀이 숨어 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 내 부정부패나 문제점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상황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담 구멍에 독사 주둥이. 어떤 것이 여기저기 흔하게 많이 숨어 있거나 끼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담장 곳곳에 뱀이 숨어 있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조직 내 부정부패나 문제점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상황을 지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도 날이 서야 쓴다. 제 기능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의 역량이나 장비의 성능이 받쳐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칼도 날이 서야 쓴다. 제 기능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의 역량이나 장비의 성능이 받쳐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칼도 날이 서야 쓴다. 제 기능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의 역량이나 장비의 성능이 받쳐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땡전 한 푼 없다.
전혀 돈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월말 용돈 부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자금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땡전 한 푼 없다. 전혀 돈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월말 용돈 부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자금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땡전 한 푼 없다. 전혀 돈이 없는 상태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월말 용돈 부족,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한 자금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위는 장모가 더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내 애정관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조직에서 세대나 성별에 따른 친밀감 차이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위는 장모가 더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내 애정관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조직에서 세대나 성별에 따른 친밀감 차이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사위는 장모가 더 아낀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내 애정관계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조직에서 세대나 성별에 따른 친밀감 차이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력 없는 사람이 겉으로만 떠든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에서 실질적 기여 없이 말만 많이 하거나 SNS에서 과시만 하는 사람의 행동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력 없는 사람이 겉으로만 떠든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에서 실질적 기여 없이 말만 많이 하거나 SNS에서 과시만 하는 사람의 행동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실력 없는 사람이 겉으로만 떠든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에서 실질적 기여 없이 말만 많이 하거나 SNS에서 과시만 하는 사람의 행동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사내는 도둑질 빼고 다 배워라. 남자는 나쁜 것만 제외하고 모든 기술과 지식을 익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쌓으라는 교육적 조언을 담은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학습과 경험을 권할 때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사내는 도둑질 빼고 다 배워라. 남자는 나쁜 것만 제외하고 모든 기술과 지식을 익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쌓으라는 교육적 조언을 담은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학습과 경험을 권할 때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사내는 도둑질 빼고 다 배워라. 남자는 나쁜 것만 제외하고 모든 기술과 지식을 익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쌓으라는 교육적 조언을 담은 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폭넓은 학습과 경험을 권할 때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됩니다.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간의 냉담한 관계 또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간의 냉담한 관계 또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직장 동료나 이웃 간의 냉담한 관계 또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제 새끼 밉다는 사람 없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것에 대한 애착과 편애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입니다. 상사가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옹호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새끼 밉다는 사람 없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것에 대한 애착과 편애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입니다. 상사가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옹호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새끼 밉다는 사람 없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것에 대한 애착과 편애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입니다. 상사가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과도하게 옹호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 들으나 마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의미 없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효과가 없는 일을 계속할 때 그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 들으나 마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의미 없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효과가 없는 일을 계속할 때 그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머거리 들으나 마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의미 없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듣지 않는 사람에게 조언하거나 효과가 없는 일을 계속할 때 그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숙명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체념보다는 현실, 인정의 관점에서 활용됩니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숙명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체념보다는 현실, 인정의 관점에서 활용됩니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숙명적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때 체념보다는 현실, 인정의 관점에서 활용됩니다. 약방의 감초. 어떤 일에나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나 꼭 필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든 곳에 등장하는 인물을 표현합니다. 동호회나 직장에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어떤 일에나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나 꼭 필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든 곳에 등장하는 인물을 표현합니다. 동호회나 직장에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어떤 일에나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이나 꼭 필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모든 곳에 등장하는 인물을 표현합니다. 동호회나 직장에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사람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데이터나 아이디어를 모았더라도 분석하고 활용해야 의미가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데이터나 아이디어를 모았더라도 분석하고 활용해야 의미가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데이터나 아이디어를 모았더라도 분석하고 활용해야 의미가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황의 닭을 비교한다. 격이 다른 대상을 억지로 비교하는 무의미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준 차이가 현저한 것들을 동등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신입사원과 전문가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아마추어 작품을 명작과 견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황의 닭을 비교한다. 격이 다른 대상을 억지로 비교하는 무의미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준 차이가 현저한 것들을 동등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신입사원과 전문가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아마추어 작품을 명작과 견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봉황의 닭을 비교한다. 격이 다른 대상을 억지로 비교하는 무의미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수준 차이가 현저한 것들을 동등하게 평가하려는 시도를 비판합니다. 신입사원과 전문가의 성과를 비교하거나 아마추어 작품을 명작과 견주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선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능력 부족한 구성원 때문에 전체 그룹이 평가절하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한 명의 실력 부족으로 팀 전체가 저평가받거나 조직의 한 부서 문제로 회사 전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생선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능력 부족한 구성원 때문에 전체 그룹이 평가절하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한 명의 실력 부족으로 팀 전체가 저평가받거나 조직의 한 부서 문제로 회사 전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생선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 능력 부족한 구성원 때문에 전체 그룹이 평가절하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한 명의 실력 부족으로 팀 전체가 저평가받거나 조직의 한 부서 문제로 회사 전체 이미지가 손상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죽 수억에 준다. 애써 준비한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팀이 실행하여 성과를 인정받는 직장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죽 수억에 준다. 애써 준비한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팀이 실행하여 성과를 인정받는 직장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죽 수억에 준다. 애써 준비한 성과를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열심히 했는데 다른 팀이 실행하여 성과를 인정받는 직장 상황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뜻밖의 상황이나 기회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 기회나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배정을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뜻밖의 상황이나 기회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 기회나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배정을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뜻밖의 상황이나 기회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 기회나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배정을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 감고 아웅한다. 실제 효과는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하는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회의에서 의견 없이 참석만 하거나 성의 없는 업무 처리를 할 때 활용됩니다. 눈 감고 아웅한다. 실제 효과는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하는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회의에서 의견 없이 참석만 하거나 성의 없는 업무 처리를 할 때 활용됩니다. 눈 감고 아웅한다. 실제 효과는 없으면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하는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회의에서 의견 없이 참석만 하거나 성의 없는 업무 처리를 할 때 활용됩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제 코는 안 보인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성찰의 한계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전문가나 리더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어려워할 때 타인의 조언이나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제 코는 안 보인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성찰의 한계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전문가나 리더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어려워할 때 타인의 조언이나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눈이 아무리 밝아도 제 코는 안 보인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성찰의 한계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전문가나 리더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기 어려워할 때 타인의 조언이나 피드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활용합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앉을 자리 봐가면서 앉으라.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 있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판단과 적절한 처신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파악한 후 행동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속은 동네 조니도 모른다. 타인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일을 총괄하는 조니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남의 속은 동네 조니도 모른다. 타인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일을 총괄하는 조니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남의 속은 동네 조니도 모른다. 타인의 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네 일을 총괄하는 조니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섣부른 판단을 피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할 때 활용합니다. 상가집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비도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비판할 때나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집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비도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비판할 때나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집게.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비도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비판할 때나 윤리적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의 단비. 절실히 필요한 때 딱 맞게 도움이 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간절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취업난 중 취업 소식이나 자금난 중 투자 유치 소식을 들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의 단비. 절실히 필요한 때 딱 맞게 도움이 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간절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취업난 중 취업 소식이나 자금난 중 투자 유치 소식을 들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물의 단비. 절실히 필요한 때 딱 맞게 도움이 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가뭄에 내리는 비처럼 간절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취업난 중 취업 소식이나 자금난 중 투자 유치 소식을 들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보다 더 커진 어긋난 상황입니다. 부대 비용이 본 비용을 초과하거나 수단이 목적을 압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보다 더 커진 어긋난 상황입니다. 부대 비용이 본 비용을 초과하거나 수단이 목적을 압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몸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부차적인 것이 주된 것보다 더 커진 어긋난 상황입니다. 부대 비용이 본 비용을 초과하거나 수단이 목적을 압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위 날만 같아라. 풍성하고 즐거운 가을 추석처럼 늘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적당한 만족과 안정된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위 날만 같아라. 풍성하고 즐거운 가을 추석처럼 늘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적당한 만족과 안정된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가위 날만 같아라. 풍성하고 즐거운 가을 추석처럼 늘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적당한 만족과 안정된 삶에 대한 소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은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주는 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은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주는 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살 곳은 골골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은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격려의 의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용기를 주는 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자신의 터전을 떠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직이나 이사 후 적응의 어려움, 독립 후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안정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자신의 터전을 떠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직이나 이사 후 적응의 어려움, 독립 후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안정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자신의 터전을 떠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직이나 이사 후 적응의 어려움, 독립 후 겪는 현실적 문제들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안정된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말 뒤에 연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녀나 전문가의 권고를 외면하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 뒤에 연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녀나 전문가의 권고를 외면하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말 뒤에 연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듣지 않는 상황을 뜻합니다.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는 자녀나 전문가의 권고를 외면하는 고객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극도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불쌍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극도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불쌍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 극도로 소외되고 천대받는 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조직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불쌍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붕 수리를 미루다 집 전체가 망가진다는 비유입니다. 정기점검이나 예방투자를 아끼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건강검진을 미루다 큰 병을 키우는 경우에 교훈으로 사용됩니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붕 수리를 미루다 집 전체가 망가진다는 비유입니다. 정기점검이나 예방투자를 아끼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건강검진을 미루다 큰 병을 키우는 경우에 교훈으로 사용됩니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힌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붕 수리를 미루다 집 전체가 망가진다는 비유입니다. 정기점검이나 예방투자를 아끼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 건강검진을 미루다 큰 병을 키우는 경우에 교훈으로 사용됩니다. 발버드 자리를 보고 누울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전 준비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이나 이직,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으로 활용됩니다. 발버드 자리를 보고 누울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전 준비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이나 이직,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으로 활용됩니다. 발버드 자리를 보고 누울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전 준비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업이나 이직,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작하라는 조언으로 활용됩니다. 한 말 주고 한 대 받는다. 투입한 것보다 적은 성과를 얻어 손해만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야근을 많이 했는데 인센티브는 적거나 투자 대비 수익이 미미한 사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말 주고 한 대 받는다. 투입한 것보다 적은 성과를 얻어 손해만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야근을 많이 했는데 인센티브는 적거나 투자 대비 수익이 미미한 사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말 주고 한 대 받는다. 투입한 것보다 적은 성과를 얻어 손해만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노력에 비해 보상이 턱없이 부족할 때 사용합니다. 야근을 많이 했는데 인센티브는 적거나 투자 대비 수익이 미미한 사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기본기가 탄탄한 곳에 좋은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나 조직의 기초가 튼튼하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기본기가 탄탄한 곳에 좋은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나 조직의 기초가 튼튼하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장이 단 집에 복이 많다. 기본기가 탄탄한 곳에 좋은 일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나 조직의 기초가 튼튼하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외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외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왼손뼉이 옳지 못한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으며 협력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인 노력보다는 상호 호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가족이나 혈육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편애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차별 없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에서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 기회는 빨리 잡는 사람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정된 기회나 자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취업이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발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 기회는 빨리 잡는 사람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정된 기회나 자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취업이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발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 기회는 빨리 잡는 사람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정된 기회나 자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취업이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발빠른 대응의 중요성을 표현할 때 활용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신의 노력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인 자세와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용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신의 노력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인 자세와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용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신의 노력이 성공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동적인 자세와 개인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동기부여 차원에서 활용합니다. 새우 찢는 절구에도 손 들어갈 때 있다. 아무리 바쁜 일 중에도 잠깐의 여유는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업무가 폭주하거나 일정이 빡빡할 때도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찢는 절구에도 손 들어갈 때 있다. 아무리 바쁜 일 중에도 잠깐의 여유는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업무가 폭주하거나 일정이 빡빡할 때도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우 찢는 절구에도 손 들어갈 때 있다. 아무리 바쁜 일 중에도 잠깐의 여유는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업무가 폭주하거나 일정이 빡빡할 때도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김서방 집도 찾아간다. 의지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끈기와 노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서울 김서방집도 찾아간다. 의지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끈기와 노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서울 김서방집도 찾아간다. 의지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끈기와 노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면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비 오는 날 장독 덮었다.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 후의 대응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보안사고 발생 후 뒤늦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건강 악화 후 관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비 오는 날 장독 덮었다.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 후의 대응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보안사고 발생 후 뒤늦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건강 악화 후 관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비 오는 날 장독 덮었다. 이미 일이 벌어진 후에야 뒤늦게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 후의 대응을 비판하는 표현입니다. 보안사고 발생 후 뒤늦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건강 악화 후 관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개 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개 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개 새끼도 주인을 보면 꼬리를 친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교훈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합니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때문에 그 가족까지 좋게 보이거나 좋아하는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때문에 그 가족까지 좋게 보이거나 좋아하는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이 판단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때문에 그 가족까지 좋게 보이거나 좋아하는 브랜드의 모든 제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이 제 말에 잡힌다.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이 본인의 말실수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SNS 발언이나 인터뷰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이 제 말에 잡힌다.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이 본인의 말실수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SNS 발언이나 인터뷰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이 제 말에 잡힌다.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이 본인의 말실수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SNS 발언이나 인터뷰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상황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볶은 콩에 꽃이 피랴. 이미 망가진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파산한 회사 주식에 계속 투자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볶은 콩에 꽃이 피랴. 이미 망가진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파산한 회사 주식에 계속 투자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볶은 콩에 꽃이 피랴. 이미 망가진 것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임을 나타냅니다. 파산한 회사 주식에 계속 투자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는 상황에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사돈집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집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돈집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자신과 직접 관계없는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업무나 가정사에 주제넘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비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신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작은 문제를 피하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해결책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비용 절약을 위해 저품질 제품을 선택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거나 갈등 회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귀신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작은 문제를 피하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해결책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비용 절약을 위해 저품질 제품을 선택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거나 갈등 회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귀신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작은 문제를 피하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해결책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비용 절약을 위해 저품질 제품을 선택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거나 갈등 회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 해도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 해도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 해도 근본적인 경제 문제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쥐 잡아먹은 고양이. 화장이나 꾸밈이 지나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메이크업이나 액세서리 착용으로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쥐 잡아먹은 고양이. 화장이나 꾸밈이 지나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메이크업이나 액세서리 착용으로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쥐 잡아먹은 고양이. 화장이나 꾸밈이 지나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메이크업이나 액세서리 착용으로 오히려 이상해 보이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